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 해단식을 앞두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저희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 2기에서 창업팀 활동했었고요. 현재는 실무운영팀 교육을 받고 실무운영팀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군 청년협의체 위원장 오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남해에 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정책 쪽으로나 센터 쪽으로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최성훈 위원장 초대받아가지고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성입니다. 이전에는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함께 와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 진형익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해 주신다고 흥미로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청년센터에서도 팀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해 청년센터 김진실입니다. 멀리 남해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계속적으로 우리 네트워크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소속 위원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6인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라는 걸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0년 청년 네트워크는 잘 운영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가 4분이셨고요. 예가 1분이었고 보통이 1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신 분이 3분, 보통이 2분, 그 다음에 아니요가 1분이셨습니다. 아니요에 답하신 분은 특히나 그 분과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초반에 몇 번 되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키워드가 사람, 관계, 만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개인이 하기 힘든 것을 함께 모여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뚜렷한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목적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네트워크가 이런저런 행사들을 했었어요. 뭐 발대식이나 러너게인 뭐 이런 행사들을 했었는데 행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는 것이 청년 네트워크 소속인으로서의 목적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관계자의 요청,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연간에 몇 번 없는 큰 행사라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인맥 관리, 그리고 남해군에는 그런 행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면 즐거울 것 같아서 뭐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했던 분과 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정보를 획득하고 인맥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나의 목소리가 군에 들어가서 뭔가 이로운 사업이 나한테 진행될 걸 기대했다. 같은 분과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분과 모임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년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었냐라는 질문에는 좀 아니다 쪽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괜찮았다라는 답변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20년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사람을 얻었다.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 그리고 분과 모임 같은 개인적인 만남은 즐거웠지만 행정에서 주최했던 큰 행사들은 그다지 즐겁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의 나름의 여론을 좀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거에 사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인맥이나 이런 게 결국은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행정이나 혹은 이 위탁센터, 청년센터가 아마 남해군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센터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런 네트워크의 목적성도 조금 분명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타지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 고성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뚜렷한 성과라고 해야 되나 결과물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7월에 발대식하고 8월 달에 이제 정책 제안을 한번 했었고요. 그 정책 제안이 다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 와중에서 청년 센터가 지어진다든지 그리고 작은 것들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데 네트워커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결과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위원장님이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네. 저희 기준으로는 뭔가 좀 준비를 잘 하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지자체마다 약간 특성이 있겠지만은 고성도 어느 정도의 그 강압성 위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활동 여부가 본인이 강력한 의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저희 이제 금방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희 고민도 앞으로 나갈 방향도 남해군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도 사실은 65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행사 해당 직전에 런어게인 했을 때 30분 정도 오셨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많이 빠지셨어요. 참여를 안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정책 제안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긴 했지만 행정이 다 준비해온 것에 제가 사인하는 정도의 정책 제안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절차로 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7월에 발대식을 네. 하고 나서 네. 조례상으로는 50명이었는데 38명으로 시작을 해서 분과를 이제 3개 분과로 나눴어요. 그리고 분과장님들을 선출을 하고 그때 당시도 오프라인 모임이 잘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각 분과에 맞는 정책들을 그냥 구체적인 내용 없이 큰 타이틀이라도 제안을 해달라고 했었고 그거를 저희 분과장들끼리 모아서 취합을 해서 행정에 군청에 제출을 했고요. 군청에서는 그 하나의 검토 의견 없이 전부 다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8월 14일 날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 그리고 위원회 그리고 고성군에 그 당시 방학이라서 청년 인턴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네네. 인턴 분들 계시고 대학생 일자리 그리고 저희가 고성군이 서울에 있는 그 넥스트 로컬이라는 사업을 거기에 참여했던 서울 청년들 약 한 50여 분과 이제 군수님 그리고 고성군 의회 의장님 딱 2분 모시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발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발표회를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제안은 예산 한 10억 정도 저희가 됐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는 제안을 했지 군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관련 조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많거든요. 거기서 한 2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먼저 의견을 모으고 행정에 약간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좀 잘 됐다라는 부분에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은 협의체하고 담당 행정부서하고의 캠이라고 하죠. 그게 좀 사실 잘 맞았었어요. 그 당시에 담당 주무관님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었고 좀 다 청년분들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청년 감성이라 해야 되나? 감수성이 좀 맞았기 때문에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주셨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아마 저희도 행정에서 내려준 거에 사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사실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정책에 관심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많이들 있으셨어요. 그냥 정말로 재미있게 놀자 이랬는데 다른 네트워크는 그 정책을 위해서 지금 모여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것도 있으신지. 방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난 사람 만나서 왔다, 만나고 싶어서 왔다. 왜냐면 네트워크라는 이름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정책적인 그런 의지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한 반반 정도 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참여기구라는 게 근데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단순한 네트워크보다는 그래도 청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고 정책 제안을 하려고 만든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설문 중에서 사람이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국적으로도 정책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는 게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진짜 잘 된다는 시도도 보면은 행정이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용, 불수용, 일부 수용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수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한 거죠.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받은 거 약간 일부 수용이라고 저는 들었었던 것 같고, 네네네. 여기 따지면 이게 정책 제안한 게 많이 그렇게 엄청 다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정책 네트워크 참여기구에 있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사람.
네, 그 사람이 남아서 정책 제안하는 그 모든 과정들, 작은 행사들 같은 경우 그런 걸 하면서 이 지역에 그래도 나와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남는 게 저희 대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동료드가 남는달까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아까 뭐 남해가 잘 되고 있는 거 같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네네. 그런 피드백이 나왔다면은 게다가 첫 번째잖아요. 처음 할 때 이 정도의 피드백이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몇 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뭐 몇 명 남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1기부터 계속했거든요. 분과장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주체인 사무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봤을 때 저희도 1기 때에는 뭔가 정책 제안을 하고 약간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분과 활동은 하긴 하되 정책 제안 그런 것보단 분과별로 뭔가 행사를 하나씩 치렀었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연도부터 좀 이렇게 정책 제안 활동하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1기 때 뭘 많이 했었냐면은 학습을 좀 많이 했어요. 학습. 여기서 좀 위원장 역할이 대전 같은 경우에 좀 있었는데 네. 위원장님이 좀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무래도 요 네트워크가 서울이 먼저 좀 많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서울에 행사 있으면 항상 가서 보고, 그리고 저희는 주무관님이 좀 의지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행사 있으면 항상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서 같이 학습하고, 근데 또 사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1기에서 1.5기 넘어갈 때 다음 연도 넘어갈 때 참여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연락을 드리면 또 하겠대요. 근데 또 행사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원래 그 정도 스탠스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남아 계신 분들 그 20명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열심히 하시면은 네. 그 다음도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정책 제안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남아 계신 그 약간 열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청년 정책이라는 게 뭐 정책 제안도 그냥 우리끼리 회의하고 그걸 조금만 다듬고 하면은 이게 제안서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과정이 좀 정책, 뭐 정치 이러면은 약간 거부감이 심한 분들, 약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스터디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세팅해서 올해 처음부터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걸 할 때 처음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 있으시면 네네네. 가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저희도 같이 대화하고 그런 역할이 저희니까 저희도 부르시면 와가지고, 제 기억에 작년에 저희가 전국 청년 정책 학교를 했는데 남해군이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죠. 맞아요. 네.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담당자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쉬웠는데 올해 같이 스터디하고 하면은 좀 더 이해도 있게 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질문을 한 8가지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를 쭉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이어가자면은 정책이라는 말에 반감이라기보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한테도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뭘 하는 거지? 라는 어떤 생각부터 들었었고, 그리고 청년 정책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어보면은 어렵다, 모르겠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는 아까 네. 이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네.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네. 보통 일반적인 위원님들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위원장의 역할은 정책이라는 게 본인의 불만,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민원이라든지 이게 다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일반적인 말을 행정의 언어로 풀어주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 행정의 언어로 풀어주는 것 자체가 정책 제안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은 위원들과 행정가의 가교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제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수용 불수용의 단계가 위원장의 역할이 그래서 역량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정책에 대한 온도차가 되게 컸어요. 한쪽에서는 빨리 정책 제안하고 남의 군을 바꾸고 싶은데 네트워크에서 자꾸 뻘짓만 하고 있다, 이런 쪽이 있었고, 한쪽은 정책 난 그거 너무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는 이 온도차가 처음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 괴리가 너무 커서 같이 이끌어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도저도 안 된,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뭔가 한 발 더 나가는 것을 못하고, 이번 1기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남해 군에도 청년들이 이만큼 있구나, 6,000명 청년 중에 65명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거지? 저는 조금 더 행정적인 입장에서, 아니 놀고 먹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 정책을 제안해야지,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고, 또 네트워크에서는 우리는 정책 그거 별로 관심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해 나가는 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네. 제가 2기 참여자였고 3기엔 지금 운영팀으로 이제 있는데 참여자일 때 느꼈던 거는 조금 경험자가 많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하신 말씀도 정책을 지금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참여자들이. 근데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20분 정도는 어쨌든 그 행위를 같이 하셨으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2기 때 저희 같은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 운영팀이라는 게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사실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가서 뭘 정해주는 건 아니고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에 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를 그런 식으로 조금 투입이 돼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면 말씀하셨던 그 즐거움과 그 정책을 짜는 것 사이에 그 간극은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행정이나 이런 운영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운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마 군청에서 보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국무조정실에도 참여를 했었고 청년정책 도에서도 했는데 인원수가 당연히 줄어듭니다. 경남도 처음에 1기 때 분명히 줄어들었을 거고 2기 때 저 때도 줄어들었고, 근데 그렇게 축적되면서 지금 3기가 1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잘 되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주고 같이 청년들과 함께 힘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조금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저희도 아까 그 완전 네트워킹만 원하시는 분 또는 이렇게 정책만 원하는 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대해서 사무국 내에서 많이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모든 거를 맞추기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약간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때 네트워킹과 크게 정책으로 좀 나눠서 네트워킹을 원하시는 분은 그분들끼리 묶어드릴까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분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원하시는 분들은 분과를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아니라 팀이라고 그러는데 팀마다 1년 단위 활동비를 드려요, 저희는. 근데 군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분들끼리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정책 제안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세팅을 하면은 선택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책적으로 팀이 다 가긴 했는데, 이런 거 좀 하나의 아이디어.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다가 뭔가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런 걸 좀 했었던 것. 그리고 아까 그래도 학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의 효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행정 공무원분도 꼭 오셔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호흡해 나가면서 만들어가야지 이게 다음 기술대로 잘 돼가지 않을까. 저 처음에 그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의회 2018년도에 그거를 녹취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리를 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저 스스로 좀 학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엄청 헤맸거든요. 이게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감이 익혀지더라고요. 대충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같이 학습. 계속 학습만 얘기하네요. 그리고 저희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분과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상관없는 분과들이 서로 붙게 되고, 내가 들어갈 때 나는 문화라는 분과에 지원을 했는데 왜 내가 갑자기 다른 분과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분과명을 우리가 수요조사하지 않고 사실은 네. 다른 데서 하는 거를 그대로 남해형의 분과가 아닌 도시형의 분과를 가져와서 세팅을 그것도 처음 워크숍에서 해버렸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깬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이제 와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분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뭐 저 그때처럼 이렇게 조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계획은 남해에서 원하는 분야가 문화예술, 기획자 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와, 그리고 정책하고 싶으신 분들 분야와,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농업 분과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그거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도 고려하고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분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좀 분야가 한쪽으로 좀 편향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트워크 하는
그 다음에 정책 참여하는 커다란 카테고리 몇 가지만 놔두고 그 안에서 세부 분과가 생기는 형태를 유도를 해볼까? 라는 고민들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네트워크 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분과하지 말고 그냥 1조 2조 하자.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분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나는 일자리에도 관심 많고 문화예술에도 관심 많다. 분과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생겨버린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관건은 다음 네트워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좀 합의하는 그림으로 뭔가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되었어라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요번에 경남 같은 경우에 또 저희도 계속 수기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해가 오히려 선도적인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잘 되면 오히려 타 지역에 1조 2조 의견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경남 사례를 제가 생각해서 보니까 그 아까 농업분과 지정분과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정책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져요.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지정분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즐거워져요. 일단 우리 참여자가 내게 진짜 진행이 되니까 즐거워지고 그러면 다음 기수에 또 올 확률도 증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아까 좀 열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찮은 모델이 아까 말했던 지정분과를 일단 두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조금 자유롭게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워크숍 때 스스로 정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개인 의견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패널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저희 오프라인 팀별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건 이제 개인 제한 온라인으로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팀별 활동은 팀별 활동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내가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이야기도 묵살되지 않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퍼실이 필요하다고 한 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에도 일기가 지금 있었잖아요. 일기가 네. 얘기를 해주고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지정분과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정책이 진짜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개인 얘기는 개인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좀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높아질 것 같긴 해요. 네. 저희도 사실 되게 이제 분과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협의체라는 조직 자체가 행정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참여단체라고 하지만은 청년들이 이게 주도적으로 한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행정에서 만들어진 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고성 같은 경우도 분과가 취업 창업 분과, 문화 교류, 그다음에 인구 복지, 세계 평화와 같은 느낌의 이제 분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38명도 제일 처음에 신청서를 받을 때 본인이 원하는 분과를 1, 2, 3순위를 적었는데 취업 창업 분과 저희는 좀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3분의 1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분들을 다른 분과로 이렇게 막 보내고 잘랐어요. 임의로 행정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은 분과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네트워크에 들어왔는데 인구 복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정작 분과장이 뜬금없이 인구 복지에 관한 정책을 내놔라. 아무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세부 분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고성 같은 경우는 농업을 이제 영위하는 청년들도 있고 어업을 영위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거를 취업 창업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바운더리가 크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좀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좀 조직도 작게 예를 들어서 농업하는 청년이 3명이면 3명도 좋다 이거죠. 본인들이 3명이서 나오는 의견을 불만의 목소리가 행정의 목소리를 바꿔주면 이게 정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도시재생 분과도 있을 거고 저희는 또 어촌유릴도 있고 이런 행정과 엮이는 분과들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고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남에도 다양한 그 동아리 사업이라고 하죠. 되게 많은 뭐 문화예술도 있을 거고 그런 분과들도 있을 텐데 자꾸 제한을 두면은 그 틀 안에서밖에 갖추지 못하고 그냥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한테 뭐든지 분과의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1조 2조 하셨을 때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한을 안 두고 뭐 저희는 뭐 여성분들도 많고 뭐 애기 엄마들도 많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 뭔가 장을 깔아주고 싶어요.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 1기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 행정이 딱 설정하고 1, 2, 3순위 받고 그리고 행정에서 숫자가 안 맞다 싶으면 일로 뺐어요. 왜냐면은 행정의 성격이 약간 비례성을 중요시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줄여서 대청넷이라고 그러는데 대청넷 1기 때 한 3, 4개월은 그걸 가지고 많이 싸웠다 얘기했어요. 뭘 가지고 많이 얘기했냐, 이분과 있는 사람이 이분과로 갈 수 있냐,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절로 갔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희는 서울 사례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첫날에 해커톤이라고 해가지고 정책 해커톤 해서 아예 날밤을 셉니다. 앞에 이렇게 종이를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큰 단위만 나눠져요. 큰 단위 뭐 취창업 일자리 뭐만 딱 나눠져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데에다가 일단 큰 단위로 쪼갠 다음에 기타까지 넣는 거죠. 그 포스트잇을 붙여달라 그래요, 이름을.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취창업은 취창업끼리 이렇게 모일 거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이. 뭐 기타는 기타끼리 모여 있고. 그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취창업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뭐 A라는 거에 관심 있고 어떤 분은 B라는 거에 관심 있고 이게 또 나눠지잖아요. 전지를 펼쳐놓고 또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또 묶는 거예요. 그 작업을 밤새 했었어요. 분과가 아니라 그래서 팀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쓴 거거든요. 그 안에서 좀 더 세분화된 팀이 나오는 거죠. 관심이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아예 관심사가 하나도 안 겹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 그래서 저희가 전제로 깐 게 최소 2명이었나 3명 이상.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깔린 아까 동아리 사업이나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3인 이상이 거의 다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를 기준 삼아서 최소 3인 이상은 좀 모아 오셔야 저희가 팀을 구성해 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 나는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 다 기타로 가셔가지고 기타에서 우리는 팀을 한번 꾸려봅시다. 그래도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는 분들을 그렇게 만들게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없다. 어디도 가고 싶지 않다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거죠. 온라인 채널로 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열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비례성은 신경 안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뭐 어디에 몰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10명이 있어도 한 팀이 됐고요. 저희는 3명이 있어도 한 팀이 됐거든요. 왜냐면 나오는 제안은 한 가지잖아요. 그 팀에서. 그래서 그 정책 제안이 다양하게 세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갈리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측면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했던 거 또 한 가지 측면은 약간의 아이디어 그리고 타지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봤던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 2, 3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남의 예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네트워크 자체는 그 주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 2, 3조라고 하자고 하셨으면은 그냥 그렇게 올해 2021년에 좀 괜찮다 생각 들으시면 내년에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아니면은 그 20명이 다 못하더라도 그게 대여섯 명이라도 이렇게 남으면은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남해에서 자원으로 남아가지고 정책 제안이라는 걸 뺄 수는 없잖아요. 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좀 별도의 사업으로 좀 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별도의 사업이라는 게 대전에는 대전 청년정책 연구 공모 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대청년 말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 한 300만 원씩 주거든요. 그 한 팀당. 그래서 한 5팀 정도 뽑아요. 근데 예산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좀 나누는 거죠. 정책 제안 쪽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거기 회의비를 조금만 뭐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 제안 팀 따로 만들고 해가지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네트워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또 따로 이렇게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청년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책 제안을 이쪽에서 좀 빼고 여기는 이쪽에서 좀 만들어가고 라는 식으로 하면 왜냐면 저희는 청년의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대청넷 팀 대청넷이 저희가 2기 때 20팀 정도 있었어요. 18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정책 공모 사업 팀도 한 5개 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회 때에는 여기서 3팀 뽑고 여기서 2팀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네트워크에서만 막 정책 제안을 해야 된다. 양보다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하고 여기 정책 제안은 좀 따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하고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볼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좀 물어보고 논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부분에서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행정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일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분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간단하게 느껴지는데 행정과 대화하는 건 행정이 하고 청년이 할 수 있는 건 청년이 하고 이걸 물어본 거죠. 그게 뭔가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실 공무원과 대화하는 거는 행정분들이 모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 제안을 할지는 청년들이
만들어서 가져가고 대화하는 사이에서 그거를 약간 중간 다리를 해주는 게 그 청년 팀이 계신가요 지금? 남해는 이제 청년혁신과에 담당 주무관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분이 해주셔야 되죠. 네. 그러면 그거는 왜냐면 행정과의 소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이렇게 그때그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1년 단위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좀 그 혁신과가 있잖아요. 네. 과장님한테 해가지고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또 협조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조가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한 7월 8월쯤에 보통 행정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올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회기가 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게 내년도에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구조에 따라서 그러면은 정책 네트워크는 한 7월쯤에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왜냐 그래야지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구조가 아직 남해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충 흐름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대부분 뭐 서울이나 그런 데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딱딱딱 해나갈 거예요. 그거를 공무원분, 행정 공무원분이랑 공유를 하고 이게 뭐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구조를 짜놔야지 이게 이후 작업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타시도 사례도 좀 많이 이렇게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아예 그 구조를 딱 짜셔야 이후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분과장의 그 희생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좀 제가 할 때에도 좀 자원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제가 팀별 활동비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분들도 활동하시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광역 사례다 보니까 기초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회의비 정도는 좀 드려야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희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모르겠어요. 먼저 시작한 그 청년들, 의지를 가진 청년은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위원장님이나 뭐 분과장님이나 아니면 회원분들 중에서라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좀 하시고 자원을 만들어 주셔야 그 다음 단계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 없으니까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면 다음 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네. 위원장님이나 그 임원진들, 분과장님들이 맞죠? 이거 선구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단계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했냐면 분과장님들은 모여야 되잖아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어디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차도 한 잔씩 마셔야 되고 저희는 임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큰 돈은 아닌데 제가 청년 나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다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 밥은 돌아가면서 안 사게 되더라고 이게. 근데 얻어먹는 사람들도 미안하고 우리 미안하고 또 사는 사람들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동아리 사업에 저희가 한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작은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를 회의비로 쓰고 모일 때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니까 이거 좀 운영의 묘를 약간 발휘한 거죠 저희가. 그거는 시간적인 부분 희생하는 거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저희가 뭐 행정이나 협의체에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책이란 결국 돈이기 때문에 돈이 언제 확보가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돈을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의회에 돈이 언제 의결이 되고 추경은 언제 편성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니네가 언제까지 정책을 뭐 없는 거라도 억지로 짜와라 이런 식의 행정이 얘기를 그럼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이게 또 행정이 반영하러 이게 또 의회로 올라가가지고 돈이 확보가 되는 거니 그거는 행정과의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저 경남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1기, 2기, 3기 계속 변화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2기에서 그럼 3기로 올라오면서 아까 방금 말씀들 하신 행정과의 교류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냐 보면 2기 때는 중간에 만났어요. 담당 공무원분들을. 근데 3기의 차이점은 팀분들에게 여쭤봐요. 담당 공무원과 초반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동남권 분과와 창업 분과를 맡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두 팀 다 동의를 하셨고 심지어 이번 주에 저희 동남권 사무관님하고 이제 미팅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초반부터 만났기 때문에 그 정책을 들으실 공무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오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이 공무원 입장에서 갑자기 정책 제안이 돌아왔다. 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요번에 일단 끝이 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요번에는 굉장히 좀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여기서 좀 들은 게 아무래도 지정분과들이 공무원분들의 호응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런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제 지정분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지정분과 아니시더라도 좀 그런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비 문제도 경남 같은 경우에 인원에 비례해서 주거든요. 저희가 문화분과가 25분인가 그렇고 그리고 가장 적은
적은 분과 저희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7명, 8명 정도예요. 그럼 이제 그 인원에 비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 밥이나 커피를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작아 보이시겠지만 이 청년 입장에서는 10,000원씩 내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의 이제 지원만 돼도 활동이 조금 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남해군이 2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네, 그쵸. 주는 것 같아요. 일반 위원들 기준에서는. 말씀하셨던 그 분과장들의 희생 얘기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 선구자들은 좀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서 좀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분과장이 되면 좋겠다. 사실 이번에는 자진해서 분과장이 된 분들이 없고 그냥 밀려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와중에 분과장 시켜가지고서는 하기 어렵고, 또 1편에서는 분과장이 뭘 하는데 돈을 더 주느냐 이렇게 하는 위원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좀 자진해서 이 활동을 할 사람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과를 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들이 스스로 분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과를 미리 편성해 버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장 뽑아야 되니까 누가 할래? 가위바위보 하자, 뭐 이런 느낌인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좀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합니다. 그 남해군이 제가 그 군청이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청년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일자리, 과에 제한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혁신과에 있는 그 정책 제안이라면은 이게 아무래도 본인 과의 업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안이 수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다른 과로 가버리면은 이게 거의 관심을 안 가질, 왜냐하면은 거기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나름대로 청년 정책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제안된 거를 받아야 되냐, 약간 요런 느낌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나 아니면 주되게 이렇게 끌어가시는 분들의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무국장을 할 때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다녔다는 게 뭐 일부러 지역에 축제가 있으면은 저희 파일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제안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하겠다고 하든지. 예를 들어 대전시에 NGO 단체들이 연합해서 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NGO 한마당이라고. 거기 원래 청년이 안 들어갔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청년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 대청내 그때 한 10팀 정도 저희가 사무국이 열심히 해주세요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일부러 깔았어요 거기다. 왜냐면은 기존 시민단체분들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 뭐 관변단체도 많이 오시고,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저희 활동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 지역에 이런 데가 있어요 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아무래도 청년 행사보다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시민단체 관변단체가 많으니까 시장님도 관심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시장님 오시면 일부러 퍼포먼스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게 약간 이런 작업이 근데 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티가 좀 나고, 그래야 관심이 좀 더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저랑은 조금 다르실 것 같은 게, 아까 회의비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무국장 할 때에는 저는 월급을 좀 받긴 했었어요. 저는. 근데 월급 받는 그 구조는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는 줬어요. 저희는 청년 4명은 대청내 사무국을 하는 직원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소속은 다른 데였어요. 저희 일은 그냥 행정 공무원이랑 하고 저희가 좀 자발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주무관님께서 호의적이셔가지고 이걸 세팅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좀 지자체가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데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역할을 할 때에는 지역의 뭐 참여연대나 뭐 환경단체나 뭐 그런 데 마을 공동체 페이스북 다 좋아요 눌러놓고 뭐 행사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냥 막 어색하고 한데 갔어요. 무조건 가가지고 그런 어머니들 막 하시는 말씀이나 그런 거 듣다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저 대청내 사무국장입니다. 나오면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지역사회에 그렇게 좀 이걸 계속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원이 좀 중요한 게 회의비 별도에도 저희는 출장비는 줬었거든요. 위원장에. 출장비 뭐 타지로 간다 하면 타지 출장비는 다 행정에 세팅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행정의 역할인 거죠. 행정의 역할이 좀 해주시면은 좀 1년 정도 2년 정도 이게 쌓여가면 지역사회에서도 좀 더 위치성도 좀 드러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정책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군수님이나 아니면 그 군의원이나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얼굴이 익혀지게 되고, 그럼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식을 하셔야지. 다른 과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이렇게 남해군에 청년 네트워크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저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뭔가 인식이 있어야 우리의 활동이 나중에 더 이렇게 그분들에게 갔을 때도 이게 이런 게 있었지라는 이런 게 되니까 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만드시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좀 듣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는 몇 명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지를 가진 분들의. 근데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같이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잘 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가 곧 시작을 하겠죠. 다음에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같은 군에 있는 입장이고 상황을 되게 비슷하다고 제가 많이 느껴요. 처음부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과 생계와 사회의 변화를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많이 느끼고, 그리고 우리 청년의 나이 때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학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청년 네트워크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뭐 명사라든지 초청하고 싶으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노동의 시간 이외에 작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연장선인데 좀 같이 대화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올해 좀 많이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회원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런 자리라는 게 타 시도에 좀 사례를 듣는 자리, 그런 자리를 회원분들이랑 다 같이 만들어야 그분들도 저런 데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데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게 약간 학습이 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전체 모임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타실의 사례를 많이 듣는 자리를 많이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좀 의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다음 네트워크 하기 전에 준비 모임이라는 걸 좀 만들어가지고 그 구조 세팅하는 거를 같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의지 있는 일기 회원분들이랑 같이 조직을 해서 같이 만들면은 그분들이 또 뭐 분과장이나 그런 역할을 나중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 달? 2주 정도 좀 그런 준비 모임? 준비 회의를 같이, 그때 뭐 행정 공무원도 같이 오시고 해가지고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남는 네트워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로 좀 특이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촬영 이외에 말씀하실 때 군수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이런 청년 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 청년도 군수님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힘을 주면 또 군수님도 더 의욕적으로 좀 추진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많은 것을 얻어가죠. 덕분에 청년센터 팀장님도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중에 있는 청년센터가 개관하고 나면은 저희가 청년센터 운영하시는 중간 지원 조직과 같이 얘기를 잘해서 고성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런 자리를 앞으로 향후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이런 많이 초빙을 해서 저희 고성군도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활동하고 이제 경각심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느껴서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조금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많이 다니려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불러주시면은 가가지고 대화하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도움 드리고, 제가 배울 건 배우고 하면서 저희 단체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남에도 토론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타지에서 좀 이렇게 얘기해줄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래도 남의 분들이시다 보니까 좀 마음속엔 있지만 얘기 못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러주시면 와가지고, 전 타지 사람이니까 와서 말을 할 수 그런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 불러주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랬고, 정말 힘이 됩니다, 진짜. 저희 경남 네트워크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6일에 저희가 클럽하우스 같은 줌으로 열거든요. 그래서 야구 얘기, 고향 얘기, 이렇게 저희가 1,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5월 달에는 저 경남 도민의 집에서 행사를 하나 여는데, 저희 행정에서 정해서 여는 건 아니고 그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우린 예를 들어 토론회 하고 싶어요. 혹은 우리는 그냥 프리마켓 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곧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정책 네트워크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거를 또 사무관님들한테 팀들에 좀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실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다른 팀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타 지역 사례 들으면서 저희가 갖고 있던 고민들도 많이 풀렸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청년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주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네트워크 사례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준 우리 최성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음악으로 형님께서도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공무원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보면 다 내용도 있으시고 다 자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지역에도 찾아보면 이런 주체들이 생각보다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주체들을 발굴에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